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죠.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은 고레다이로까지 감독과 함께 리얼리즘 미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감독이기 때문에 아카이빙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에서 스트리퍼로 일하는 아노라는 자신의 바를 찾은 러시아 재벌 2세 이반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충동적인 끌림을 느끼고 아주 빠른 속도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낮은 계급의 여주인공이 왕자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동화 같은 신데렐라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화끈한 장면과 빠른 이야기 전개로 아트 시네마의 편견을 깨는 재미를 관객들에게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아노라의 행복도 잠시 이반의 부모님이 아들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수인 3인방을 그녀에게 보내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수인 3인방이 이반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한 집에 모인 5명의 사람은 한바탕 대환장 소동극을 벌이게 되고, 그 와중에 이반은 아노라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노라는 하수인들과 함께 이반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과연 아노라는 이 신데렐라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션 베이커 감독은 늘 그렇듯이 이번 영화에서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향해 카메라를 갖다 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음침하고 우울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컬러가 있는 삶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의 이전작인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영화 주인공 아노라는 바깥에서는 애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본명은 아노라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아노라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영화가 애니에서 아노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는 아노라라는 이름보다 애니라고 불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애니는 아노라가 꿈꾸는 환상을 실현하는 세컨 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니로서의 삶은 가상현실이기도 하면서 영화의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노라가 전반부에 겪는 신데렐라 스토리는 영화에 대한 은유라면, 후반부에 그녀의 계획이 계급의 장벽에 부딪혀 결혼이 무산되는 이야기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영화와 현실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션 베이커 감독은 이전 영화에 비해서 보다 명확한 주제를 담고 있고, 영화의 구조도 선명할 뿐 아니라 해석의 즐거움을 안겨다주는 다양한 상징을 영화 속에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기에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노라는 계급의 주제를 션 베이커만의 리얼리즘 미학으로 잘 표현하였고, 기생충이나 슬픔의 삼각형과 함께 계급이라고 하는 주제를 토론하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크게 3개의 시퀀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노라가 재벌 2세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시퀀스는 하수인들이 찾아와서 한바탕 소동극을 벌이는 시퀀스, 그리고 마지막은 아노라와 하수인이 함께 이반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의 스토리이죠. 이 중에 특히 가운데 시퀀스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격렬하게 싸우고 욕망이 부딪힌다는 점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반지하 가족과 지하실 가족이 싸우는 장면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게다가 감독은 이 시퀀스를 시간을 압축하지 않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림으로써 아노라의 입장을 관객들이 함께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강렬하게 남는 인상은 계급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삶에서 주눅들지 않고 늘 당차고 주도적인 삶의 면모를 보여주는 아노라의 태도입니다. 가령 초반에 바에서 일하는 애니의 모습도 굉장히 활기차게 묘사가 되고, 그리고 이반이 청혼을 할 때의 장면도 인상 깊은데, 이반은 무릎을 꿇고 아노라를 향해서 청혼을 하는데 오히려 아노라는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여유를 가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청혼 장면에서 이반은 프레임 바깥에 빠져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장면 연출은 주도적인 여성 캐릭터를 담고자 하는 감독의 애정과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프레이밍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인 3인방이 찾아와 아노라를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설득시키려고 할 때 이에 저항하는 그녀의 모습은 대환장 블랙 코미디로 그려지기도 하면서도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노라는 하수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이고르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 간의 묘한 정서적 기류가 느껴지게 되죠. 이고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에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단역 배우처럼 보여지는데 후반부로 영화가 진행될수록 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반의 존재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흐릿해지는 반면 이고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점점 서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노라라고 하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두 남성 캐릭터를 대비시킴으로써 계급의 주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영화를 보다 보면 이고르가 마치 아노라의 그림자처럼 한 발 뒤에서 서 있는 모습을 영화는 자주 보여줍니다. 마치 밀양에서 전도연을 늘 한 발 뒤에서 지켜주는 송강호의 존재와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이고르를 위치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아노라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는 결국 이고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애니가 아닌 아노라라고 하는 그녀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는 애니보다 아노라라는 이름이 좋다며 그 이름에 성류, 밝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줍니다. 영화의 마지막 씬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중에 차 안에서 아노라는 이고르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데 이 엔딩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이 엔딩을 그리고자 할 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도 또 관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장면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노라가 이 엔딩에서 보여주는 눈물의 의미는 계급 상승의 꿈이 추락한 것에 대한 어떤 서러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상현실의 존재인 애니가 아닌 아노라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창작 방식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게 느껴지는데 션 베이커 감독은 각본과 연출뿐 아니라 편집까지 직접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면 시나리오를 분명 섬세하게 쓰기는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편집이 끝날 때 비로소 시나리오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는 이미지의 예술이다 보니까 숏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에게 전달되는 정서와 주제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감독이 직접 편집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감독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했던 장면을 편집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리듬이 좀 늘어지는 것 같은 단점이 있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감독의 개인성과 영화적 비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점도 영화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 영화 아노라에서 아주 많은 씬에서 그 씬을 마무리할 때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씬을 마무리 짓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 비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감독이 직접 편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사실주의 미학의 데드컷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오히려 영화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숏의 길이를 길게 늘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성찰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눈요깃거리가 가득한 멜로드라마로 오해할 수 있지만 곱씹어 볼수록 생각거리가 많은 굉장히 두터운 영화 텍스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 서사 안에 내재적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좋은 영화를 만나게 되면 비평의 욕구와 창작의 욕구를 둘 다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 리뷰를 해보았고요. 조만간 다른 영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